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의 최혜린입니다. 중국과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급반등에 따른 반작용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소폭 눌리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그러나 오늘까지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양시장 종합했을 때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대내외적으로 이벤트가 산재했기 때문에 주 초반 관망 장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지배적인데요. 내일이라고 해봤자 역시 화요일 정도입니다. 내일도 역시 조용할까요? 먼저 내일장 위한 전략과 저희 종목까지 모두 챙겨놨으니까요.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쇼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 전문가 시장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고 내일장 위한 전략이 바로 이 코너에서 도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1부에서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2부에서 듣고 있고요. 또한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 홈런주가 2부에서 또 공개되니까 많은 관심 2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스트라이크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소개해드리죠.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 그리고 이대열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대열 원해남 전문가님 어떤 분이실까요? 자세하게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시연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프로는 결과로 보답한다. 매매 신호를 이용한 주도주와 테마주 매매, 차트 급소 공략으로 더블맨을 만든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의 개미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부양책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서 이 오늘 시장은 추가로 소폭이지만 더 가겠다. 장중에 기대도 내심했었는데 그죠?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내수부양 5차 이제 그 내수부양 정책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호재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대외 변수 쪽에 무게를 두면서 그리고 또 전일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여실히 좀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서두에 앵커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금주에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고 그리고요 지금 그 건설업종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 시장에서 뭔가 신호를 좀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건설업종이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건설업을 조금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도세죠. 양도세랑 취득세를 조금 감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기사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건설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거 말고도요.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국내 금통위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조치가 나온 이상 금리를 조금 인하하지 않겠나라는 심리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혼조 양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수 부양책도 발표가 된 이상 주가 지수는 조금 강세권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금일장 자체는요 혼조 양상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후반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지속하는 것도 좋지만 긍정적인데 베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급을 조금 더 보면요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사면서 현물에서 한 5천억 가까이 이제 담은 셈이 됐고 선물은 팔아타손 치더라도 막판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의 긍정적인 신호가 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그 베이시스를 조금 개선을 좀 시키는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선물시장에서 차익권에는 아닙니다만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214억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비차익은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자체를 사고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이 조금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사실 많이 올랐죠. 오늘 네. 약간 빠진 거 정도야, 그죠? 금요일 날은 시장 전체가 움직였다면 오늘 뉴스에 따른 종목 움직임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7포인트 선물 지수로 한 7포인트 정도 올랐다 하면 3%가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흐름은 그냥 눌림목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날 주식을 사지 못하는 분들이 다음 날 눌림목에 주식을 사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게 오늘 같은 날이죠. 일단 이번 주는
뉴스도 많고 또 이벤트도 많고 또 금통이라든가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데이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을 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또는 종목별로 본다면 낙폭과대주 또 뉴스가 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시장의 힘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결국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네.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용등급이 무디스나 피치까지도 계속해서 신용등급 상향이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호재죠. 또 우리 나름대로 뭐 이자 그 감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주식 매수는 어떤 단기 플레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될까라고 상당히 좀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금융 정책에서 나와도 대선주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IT나 자동차냐 이렇게 그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주 초반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물 시장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선물 지수의 영향이 좀 덜 받는 종목은 괜찮고 영향력이 좀 큰 이 그 프로그램하고 영향력이 좀 큰 종목군들은 다소 좀 조정의 무게도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번 주는 숨고르기 속에서 좀 잘 줄을 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위쪽으로 좀 줄을 만들어 줄 건지, 줄 자체가 아래쪽인지 요거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장 곧바로 상승해 줄까요? 이대열 전문가님? 예, 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상승 첨치셨고요. 우리 원혜남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전략 후강이다라고 했는데 하루 그냥 떨어뜨리고 급등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후장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일장 상승인데 약간 전략 후강 이렇게 또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상승장 점치는 이유 사실 앞서서도 조금 위쪽으로 베팅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대외적인 이벤트들 다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계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12,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가 가장 큰 이벤트고요. 그 와중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그 독일의 ESM 그 출자에 대해서 위헌 판결 여부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 날짜가 또 12일이죠.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13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ESM 출자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만일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는요,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던 무제한 국채 매입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출자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을 하기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위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합헌 쪽으로 거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굳이 반기를 들고 아니다, 위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ESM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드라기 총재가 이제 그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는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론은 ESM이 발표가 난 이후에, 그죠? 판결이 난 이후에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난 뒤에 뭐 만기일은 지금 그 프로그램 차익 매수 규모가 아직까지 많이 쌓여 있는데 선물의 베이시스를 좀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우리가 추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현재까지 뭐 시장 동향으로서는 크게 매물 부담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우위입니다만은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역시 차익에 대한 매물 부담보다는요 롤오버 하는 쪽으로 무게를 조금 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전략적인 측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쪽은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그 철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조금씩 끌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FOMC에서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쓰기에는 충분치 않은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를 준비할 그 카드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QE3 카드를 아끼는 정도의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급락세로 가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연장하는 선상에서 네. 이제 그 회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시장에는요, 좀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금통위에서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내수 역시 지금 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의 리세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금리가 조금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어요. 왜?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만일에 가시화된다면 바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매수 물량들이 조금 유입이 돼 가지고요. 지수 자체를 급등시키기보다는 혼조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약한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FOMC에서 Q3가 당장 나오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점 많지 않아지는 추세라 기대치 자체가 낮다고 일단 보겠고요. ESM에서 만약 합헌이 나오고 이제 네.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동시만기일 날 물량을 네. 안 내놓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내 코스피가 가장 높은 지수대를 좀 점치신다면 얼마까지 갈까요? 이게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막 그런 게 이제 가시화된다면 1950선은 무난히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예. 그러니까 전고점 거기에 어디 언저리쯤. 지금 전고점이면 이게 지금 그 얼마냐면요. 1964포인트거든요. 네. 이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주 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이제 원회남 전문가님은 내일장을 상승 정치시면서도 후장에 강한.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앞에서 네. 뭐 다 여러 가지 재료를,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요 화면은 다우존스 일봉의 그림입니다. 이제 이들은 13,300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전고점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오늘 같은 경우 현재 나스닥 선물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내일 또 조정을 보이는 거 아닐까 뭐 아마 이런 우려들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과 지금 이 종합지수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마치 저거는 다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 쉽게 말하면 종합지수 같고 이 우리 국내 종합 코스피 200은 마치 그 종목의 일본 같은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림의 이 차트를 풀어보는 거는 결국 수급으로 푸는 겁니다. 앞에 작년 그 연말부터 1월 달부터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헤드앤숄더 형태죠. 산을 3개 만들어 놓고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듯하다 결국은 이렇게 급하게 네. 하락을 시켜놓고 3종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이게 거꾸로의 모습입니다. 역헤드 예. 3종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왔죠. 올라와 놓고 7분응선 사이에서 지금 눌렀거든요. 이렇게 눌러준 상태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 선을 그려줬던 자리가 슈퍼마리오의 힘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외 증시에 의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자리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한 4포인트 정도 받았지만 이 앞전에 마치 상승할 듯 하면서 오를 듯 하다가 급락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한 후에 조정을 받고 마치 여기서 하락을 내릴 것 같다가. 내릴 것 예. 같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있지만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앞에 고점인 이 1970포인트를 뚫어주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오늘 뭐 당장 그 부양책에 따른 건설주들 납폭과대주로서 굉장히 좀 그동안 부진했었는데요. 건설주들이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좀 자리를 잡는 모습도 보여주었었고 또 반도체 업종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그동안에 10% 이상.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또 우리 삼성전자가 과연 140만 원을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악재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140만 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 더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맞이하고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상승을 보이고 쉬어가는 네.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겠냐. 그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급의 동향에서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승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앞서서 프로그램 영향력이 좀 적은 쪽으로 줄을 서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뭐 건설주 얘기하셨고 사실 오늘 뭐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조금은 오후장에 좀 많이 분석 속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건설주는 그래도 중장기로 봐의 관점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대형 건설주들도 일단 프로그램 매물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대형주 살려니까 동시만기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내수 쪽으로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이 건설 업종 자체는 뭐 프로그램의 영향에 물론 이제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 영향을 생각한다면 프로그램이 백워데이션으로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와야지 건설주도 빠져내려간다는 네. 얘기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백워데이션도 있다가 일정하게 콘덴고를 자고 돌아서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설업종에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이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권, 정점은 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업종의 그 건설업종, 우리 증권업종 보면은 보통 유동성 장세일 때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유동성 장세는 아니지만 결국 시간이 금리 인하 또 기대에 대한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그 대중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도 더 호전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주식을 사실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늘 그 생각 때문에 매매를 예. 못 하게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일정하게 그동안에 기관 매도가 얼만큼 많이 나왔던 종목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주 이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질문 좀 더 드리는데 단기 관점이세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 쭉쭉 끌고 나가는? 중기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단기적으로는 바닥 확인 과정이 되고 중기적으로는 그냥 건설 업종을 잠깐 볼까요? 이 건설 업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급하게 212포인트 때부터 15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지수군요. 네, 이 건설 업종 지수가 155포인트부터 5월 달부터 보시게 되는데요. 자, 이 155포인트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업종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이걸 종목으로 한번 분석한다면 이 자리는 하반 경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 자체는 업종별로 벌써 바닥을 다지게 되고 종목은 이거보다 업종 지수보다 더 강한 종목이 더 빨리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7만 원을 회복하는지 이런 여부를 보시면은 판단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내일장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 줄까요? 기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의 수익률 대결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진행 방식을 갖고 저희가 월간 왕중왕을 뽑고 있는지 룰을 먼저 알아볼까요?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입니다. 매일 두 분씩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나오시는데요.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따져서 순위를 정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한 주간 단위 수익률 중간 집계를 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 그리고 왕중왕까지 뽑게 됩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이제 룰을 이해하셨겠죠?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 지금 현재 중간 집계 상황 어떤지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한 분씩 열어볼게요. 자, 우리 이대호 전문가님 포트가 먼저 나오네요. 휴맥스 홀딩스에 전체적으로 올인했었는데 한 마이너스 5% 정도 손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많이 올랐는데요. 자, 매수가가 12,000 살짝 미쳤습니다. 11,900원. 기술적으로 갈 자리다 하셨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안철수 관련해서 또 테마주이기도 한 만큼 기자회견 등 이슈가 좀 많았었습니다. 자,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5%대 나왔는데 사실상 화요일 날 마이너스 4%대 추천 다음 날이죠. 곧바로 개파락 출발하면서 사지자마자 곧바로 손절된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면서 커버가 되긴 했는데 일찌감치 조금 손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 보면요. 세 종목 있었던 기억 그렇죠. 원래 시공테크를 이제 끌고 갔었고요. 특수건설과 브리지텍을 지난주 두 종목 언급하셨는데 희비가 좀 엇갈렸네요. 25% 비중은 동일했지만 브리지텍은 웃었고 특수건설은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손절가가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고요.
브리지텍은 애플향 관련된 부품 음성 인식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뭐 반사익 얘기도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도 빠지는 듯 했지만 밑꼬리로 역시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시켜줬습니다. 시공테크가 지난주보다 훨씬 수익이 좋아졌네요. 약간 보름 정도 본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수익률이 13%. 굉장히 높네요. 자,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굉장히 심플했던 포트폴리오. 네. 예,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 내에. 네, 일단 뭐 갈자리에서 방향성을 그죠 아랫 방향으로 잡게 되면서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갔는데 일단 뭐 그 밑에 61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뭐 실시간으로 뭐 대응을 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 손절선을 좀 연장하는 전략을 썼겠지만 다소 좀 아쉽게 그죠 21선을 좀 이탈하게 되면서 11,300원이었죠.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아랫 방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손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선 뭐 이 그 변동성 자체는 테마주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들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제가 테마주의 영향을 배제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손절선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했고요. 오늘 그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착실을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테마권의 영향권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만일에 수익권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내일 착실을 하셔가지고요, 다시 좀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포지션을 보유해서 갈 종목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 그러면은 더 추가 상승하더라도 일단 오전장에서 정리.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는 전략들이 뭐 그런 전략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금일은 뭐 제가 종목 교체를 위해서 다른 종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볼 텐데 혹시 미리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종목이에요? 아니면 오늘 좀 여러 개 종목으로 네. 분산을? 한 종목이고요. 제가 또 그 종목이 너무 작으면 여러분들 관심이 조금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여러분들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을 또 갖고 나왔어요. 아, 1+2군요. 예, 네, 이따가 그렇습니다. 세 개 종목 저희가 한번 어떤 종목일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이어서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 볼 텐데 약 한 보름 정도 보겠다. 시공테크 13% 수익이면 뭐 팔아도 좋겠는데요. 네, 오늘 제가 포트를 전면 수정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무료 문자를 좀 드리거든요. 실시간 대응이 예,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수익 실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 낮다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대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세 종목을 제가 주말에 보면서 고민을 했었던 게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겠다. 아, 그리고 세타. 그리고 한 종목은 오히려 밑으로 빠지겠구나. 갈자리에서 못 가면 항상 매물대에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밑으로 빠질지 모른다. 내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서 주식이라는 거가 그냥 보유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응력을 좀 짜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공테크는 1차 목표가 지난번에 처음에 5,500원 또 더 많이 본다면 6,200원까지 보십시오라고 해드렸는데요. 중기적인 관점은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5,400원부터가 제가 예상의 목표 가격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항대. 이 저항대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항에서 반드시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5,400원, 5,500원 사이에서는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반사이익 효과까지 나와줬는데요. 이 종목은 매물이 적다 하더라도 갈자리가 적을 것 같습니다. 즉 낙폭과대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이 덜해지면은 결국 투자자들에선 빨리 교체를 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리가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수익이 마찬가지로 4,500원 이상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짧은 수익은 거두실 수 있었지만 일단 지난 그 6월 중순에도 앞에 고점에서 넘고 무너지고 다시 여기서도 넘고 무너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부딪혔을 때 물론 뚫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이 된다면 결국은 맞고 떨어진다. 오히려 다시 매수를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일정하게 지지했던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딩 매매를 번복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샀다 이 종목도 팔았다. 네, 이 종목도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려서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그래도 네. 이제 올만큼 왔다 다들 종목이. 그렇죠. 네. 이 정도에서 팔아도 되겠다 싶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있다가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곤란하시거든요. 예. 자,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많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이 7,000원을 넘었었죠. 한 7,200원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고민했었던 게 이겁니다. 가야 될 자리를 뚫어주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결국 이 주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지 그 탄력에 따라서 반작용이 생겨서 올라가게 되고 그 박스를 계속 만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서는 5,500원 라인에는 지지 라인이 있고 기다리는 자리 이렇게 앞에서 고점부터 쭉 기다리는 자리가 있죠. 위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넘으면 늘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도 보면은 매물이 갑작스럽게 나와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손절매를 누군가가 한다거나 이런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뜻하지 않은 자리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제외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 오늘 포트 전면 교체를 네. 예고하시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도 그리고 앞서 이대열 전문가님도 오늘 포트를 크게 만지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잠시 후부터 오늘 관심 종목 공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의 1+2 종목 궁금합니다. +2 말고요. 이제 본 네. 종목부터 뭐로 교체하실 건지 휴맥스홀딩스에서. 네, 휴맥스 홀딩스에서 HB 테크놀로지로 종목 교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역시 네, 뭐 100%를 실어야 되겠죠. 예. 자, HB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저하게 제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업황과 관련된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LCD 장비, 검사 장비나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그 업황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뭐 전기전자 업종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일 뭐 내수 부양 정책 중에서 이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게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 그다음에 그 자동차 업종이죠. 이런 쪽으로 다소 이익이 좀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 이 글로벌 그 주요 나라들이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요. 지금 그 전기전자 업종의 그 대형 업종들이 매수가 좀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는요. 코스닥 시장 쪽에 있는 그 후방 업체들로 다시 매기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제적인 대응이기도 하거니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과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큰 박스권을 하나 그릴 텐데요.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자, 제가 지금 1,500원권까지 해서 1,000원대부터 1,500원까지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박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박스의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을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왼쪽 부분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상승 이후에 굉장히 혼조 장세를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아랫줄에 있는 거래량 흐름입니다. 자, 거래량이요. 이 네모 박스를 친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밑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사고팔고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기관들의 수급 역시 사고팔고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들은 이 HB 테크놀로지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가 자체는요. 대략 6월 말부터 6월 말에 굉장히 그죠 시세를 한번 준 이후에 지금 최근 트렌드는요 대략 1,200원대의 강한 지지를 받고 대략 1,450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요 굉장히 그 넓은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박스권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박스권 하단인 1,200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그 강하게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문제는요 60일 이평선이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6월 말에 이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큰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옆으로 흐르는 흐름이지만 62평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바로 61 이평선에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다 꼬리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일 주가 위치는요.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1290원을 종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61 이평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62평선에서요. 지금 최근래 동안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뭐 외국인들도 뭐 일부 매수를 진행했었고 매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매수한 날이 더 많죠. 기관들은 지금 약간의 혼조 장세입니다. 뭐 조금 많이 매도한 때도 있었지만 최근 3일 거래일 동안은 매수가 조금 진행이 됐던 부분들. 자, 그것은 이제 62비동 평균선에서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조금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제가 업황이 이제 지금 뭐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매수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요, 대략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대략 한 1460원대가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은요, 한번 치고 올라오게 되면 아주 강한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대략 한 1700원 선까지 제가 설정을 할게요. 1700원 선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종가상 바로 낙폭이 조금 컸던 부분이죠. 바로 여기에 지금 지지가 1차 지지가 있었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제가 목표가인 1,700원 선으로 설정을 하고요. 일단 뭐 전고점 때는요. 일단은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죠. 그죠? 1,500원대. 하지만 요번에 한번 올라오게 되면 1,500원대는 뭐 무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봉상에서 보이는 이 거래량의 흐름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어떻게 하시느냐?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에 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현재 이 상태면요, 갭 상승이 나와도 크게 상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든 간에 시초가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좀 넉넉히 잡아야겠어요. 이제까지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계속 손해 보는 느낌이 나서요. 네, 손절가는 좀 넉넉히 해서 1240원대까지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61이평선이 왜 손절가가 아닙니다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실질적인 박스권 흐름이요. 1200원대가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61선이 이동평균선이 61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최근에 꼬리를 달았던 가격대가 1240원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61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1240원대를 제가 손절 가격으로 정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지금 뭐 전반적으로 HB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1240원대에 최근에 그 주가가 지지를 받고 꼬리를 형성한 거, 그리고 62종 평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종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 그리고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라는 거, 공격적으로 베팅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비중 100% 싫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원대가 아닌 1,700원을 목표가로 잡았고요. 손절 가격은 1,240원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주봉상 1,500원보다 더 이상 가는 1,700원 불러주셨는데 HP 테크놀로지 내일 시초가 공격적으로 산다면 기간은 얼마 정도? 네, 일주일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일주일 제가 이 단기적인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목표가까지 이번 주에 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갔다 치더라도요, 제가 목표가는 재수정할 계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제가 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높아 보이고, 좀 끌고 가기에는 좀 낮아 보이는 좀 애매한 자리죠. 그래서 이 주가를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을 보고요, 목표가는 분명히 제가 재조정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결국 QMX 홀딩스를 이제 대체할 종목으로 HP 테크놀로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번외 두 종목. 네, 번외 두 종목도 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종목은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RF셈이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코미코라는 종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코미코 역시 지금 IT 쪽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업황과 관련된 설명은 제가 굳이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현재 그 최근 트레이딩 그 관점에서 자, 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캔들이 3개가 있어요. 자,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캔들의 위치 자체가요, 대략 1,400원입니다. 2,400원이죠. 2,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그 거래량적인 흐름은 지금 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거래량들이 조금 반영이 좀 됐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데 최근에 21선 자체를 조금 들어 올리면서 2,400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바로 음봉을 두드려 맞습니다. 이제 예. 단어가 너무 과격했나요? 예, 아니에요.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9월 4일자입니다. 자, 9월 4일자 캔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5분봉으로 캔들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장 초반에 쭉 밀어 올리죠. 거래량 완전히 동반이 됐는데 장중 내내 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래량은 그다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즉 수급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치에서. 네. 그러면 요번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0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요, 최근 한 3일 동안에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만 개선이 더 되어준다면 고민코 쪽은 2,400원 돌파는 좀 무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매수 의견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일단 뭐 짧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높게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가는요, 금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조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30원이죠. 그리고 목표가는요, 제가 2,450원을 제시할게요. 2,450원. 네, 왜냐하면 위쪽으로 이동평균선인 지금 200일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짧게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요, 대략 지금 그 2,100원 선을 제가 설정해 봤는데요. 2,100원이면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손절 가격을 2,100원 선이면 죄송합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이 아니라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실수할 뻔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코미코는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비중은요 대략 20-30% 정도만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트레이딩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RF세미는 그래도 코미코보다는 약간 더 익숙한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네, RF 세미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죠? 코스닥 장세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눌림목 신호를 한번 줬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가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가야 되는 자리에서 안 가고 하루 더 쉬었죠, 그죠? 이런 의미는요, 가야 될 자리에서 가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통상 세게 가는 종목들은요, 가야 될 자리에서 하루 정도 쉽니다. 그게 애매해요. 그렇죠. 예. 하루 이틀 정도 더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는데 RF 세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RF 세미는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단기적으로 뭐 상승해서 지금 다시 가격 조정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거 누가 차익 실현했나니까 이거 뭐 차익 실현했다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기관들이 조금 팔았어요. 네. 기관들 조금 팔았는데 이게 뭐 그 코스닥 펀드 쪽에서 뭐 물량이 나왔는지 근데 매도가 강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가격 조정 폭이 조금 컸죠. 대략 한번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 자리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아래쪽으로 다 이평선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해 준다면 아주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1,500원 라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직전 고점대가 지금 여기 3개가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한 방에 어떻게 뚫겠습니까? 그죠? 한번 눌려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좀 강하게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거래량 동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럼 목표가는 역시 좀 여러 차례 좀 못 들었던 거기까지만 일단은 거기까지만. 일단은. 그리고 거래량 동향 보고 이 전고점을요. 돌파 시도를 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가지고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면 그때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됩니다. 12,000원 이상 잡으셔도 되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11,150원 정도 제가 설정해드리겠고 심리적 가격대인 만원 선입니다. 만원 선이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만원 선이 그 손절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매수가는 금일 1,400원에 끝났죠, 그죠? 그래서 1,400원 기준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만원선 초반이기 때문에 한호가가 굉장히 큽니다. 0.48%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한옥과 잡으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좀 좋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미코 RF쌤이 번외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앞서 본 종목을 잊으셨을 것 같은데 본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역시 만만치 않게 포트를 전면 수정하겠다. 원해남 전문가님 어떤 식으로 바꾸실 거예요? 저도 오늘 조금 공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좀 소형주에 해당하는 종목 하나랑 또 가격도 한 2만 원대 있는 종목 각각 한 50%씩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어원인데요. 056000. 저희가 옛날에 MP3 썼었는데. 그렇죠. 네. 우리 저기 컬러링 뭐 이런 거 예. 하면은 항상 볼 수 있는데 코어 하면은 최근에 블랙박스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됐었고요. 또 자회사가 SNS 관련주에서 최근에 SNS 관련주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흐름이 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MP3 사업 쪽이 좀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그 신규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재성장 토대를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 시장에서의 실적 또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코어의 실적은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이상한 차트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 앵커님이 보셨을 때 앞에 이렇게 주가가 지지가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를 계속 건드려 놨는데 지지가 안 되니까 무너지죠. 결국, 예. 그렇게 무너지죠. 자,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래서 위로 큰 박스, 아래로 큰 박스, 그리고 중간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지지가 돼야 될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너졌어요. 예. 무너졌는데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얘도 똑같죠. 앞에도 보면은 네.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고 네. 내려오면 올라가고 네. 나중엔 안 되니까 밑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일정하게 2,800원대만 오면 올라가고 다시 2,800원대만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고점이 계속 낮아지네요. 네. 이런 상태가 있죠. 우리 고점이 낮아지면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이 주식은 이 종목의 거꾸로 차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거꾸로 차트니까 앞에서 보셨을 때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되니까 밑으로 급락을 한 거거든요. 급락을 했다는 얘기는 급등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 지금 거꾸로 자, 해놨으니까요. 네. 자, 지금 예. 제가 거꾸로 차트를 원위치를 하게 되면 이 상태죠. 그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현재 흐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뚫으려고 네. 하겠죠, 계속. 그러네요. 뚫으려고. 이렇게 주가의 차트를 내가 혼란스럽다, 이걸 사야 될까?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상승폭이 작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던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은 좀 초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보시면 이게 계속 저항이었는데 거꾸로 했을 때 지지였었고 네. 지지가 깨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저항을 계속 건드린다는 점은 저항에 대한 도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윗방향으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거꾸로 차트 설명에 반전이 있으셨는데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2,745원인데요. 오늘 네. 장중에 2,900원대까지 넘어갔다가 종가에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양봉으로 뽑아주면 사기가 네,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제 바람으로 이렇게 내려와주고 다 윗꼬리를 있기 때문에 윗꼬리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 오히려 그 물량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여져서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근처입니다. 2,750원으로 해드렸고요. 네. 목표 가격의 1차는 3,500원 바로 앞에 도전을 시도하려는 자리인 3,500원까지 1차적으로 갈 거다라는 점. 3,500원만 돼도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2차는 더 간다면 앞에 정고점 5,000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 두 가지 방법으로 목표가를 선정을 드렸는데요. 비중은 50%를 드리니까 내일 당장 한꺼번에 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이렇게 지금처럼 이 그래프가 흔들흔들 거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50% 담을 종목은 이 종목은 우리 보통 대선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동양물산입니다. 예. 동양물산 같은 경우도 농기계 관련주로 과거에는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고 네. 최근에 뭐 박근혜 테마주다라고 해서 부각도 좀 됐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안철수 테마주라든가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은 급등을 했고요. 또 오히려 박근혜 관련 테마주들은 조용하게 네,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는데요.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대동공업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이 한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그 농기계 전문 생산업체고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수익성은 약간씩 뭐 주춤하지만 결국 계속 흑자 회사죠. 그래서 네. 수익성에서 어떤 변화는 좀 있지만 사업 자체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정치적인 테마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할 자리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래프를 제가 거꾸로 놨습니다. 아까는 속으셨죠. 이번에는 예.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예. 거꾸로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고점이 16,500원이 이렇게 고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 요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얘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 정상으로 돌아갔었을 때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우리 앞에서 워낙 말씀을 길게 하셔서 내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동양물산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8월달에 정당대회에 7월달에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6% 정도 적당한 크기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도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할 자리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21,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차 25,000원 제시드리고 2차는 27,000원까지 제시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19,300원인데 비중은 50%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반반 코원과 동양물산으로 결국 교체하겠다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분 차례로 완성된 포트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완성본입니다. 그렇죠? HP 테크놀로지로 전면 이제 포트가 완전 교체됐습니다. 어떻게 공략하느냐? 간단합니다. 내시초가의 공격적인 배팅. 목표가는 1,500원이 아닌 1,700원이라고 하셨고요. 기술적으로 매스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원해남 전문가님의 완성본 보면요. 시공테크, 특수건설, 브리지텍 다 좋았었는데 뭐 13%, 5%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향후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 종목 모두 다 빼고요. 동양물산과 코원으로 반반씩 채우고자 합니다. 새롭게 전면 역시 포트 수정이 있었는데요. 자, 새로운 뉴페이스 두 종목 가격을 좀 볼까요? 코어는 2,750원, 그리고 동양물산은 21,500원. 둘 다 일단 오늘 종가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지만 장중 분할 매수 조금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블랙박스 관련된 테마이기도 한 코어입니다. 물론 자회사는 또 대선 테마로 엮일 수 있고 동양물산은 아시다시피 농기계 관련 기업입니다만 박근혜 테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할 자리라고 동양물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고점에 수렴되는 차트 두 종목 오늘 추천받아봤습니다. 네, 전문가님들로부터 좋은 종목 얘기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살까 팔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 후에 각자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를 좀 드립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끝으로 저희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당첨자 발표도 하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지난주 퀴즈가 이것이었죠.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현재 시점의 주가지수보다 높은 걸 말하는 용어란, 바로 정답은 1번 콘덴고였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자, 그럼 지난주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지금 성함이 나가고 있네요. 1등 하신 분 시청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조훈 시청자님 당첨까지 되셨네요. 2등 세 분의 명단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네, 손건식, 장한희, 박주인님 되겠습니다. 세 분이었습니다. 2등은요. 자, 그리고 3등 10분의 명단도 나갈 텐데 5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승재님부터 배성만님까지 나머지 5분은요. 네, 서영남님부터 지종렬, 신순남, 최시아, 민중한님까지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 14분 당첨까지 되셨는데요. 자, 저희가 선물 안내는 잠시 후에 드리고요. 먼저 이번 주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문제씩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부탁드리죠. 네,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자, 저평가한 주식이란 어떤 상태의 주식을 말하는지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큰 경우. 2번,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싼 경우. 3번, 내재 가치가 주가와 똑같은 경우요. 그다음 4번, 내재 가치가 주가와 다른 경우. 네, 참여 방법은요.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을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무료 방송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리스맵의 윤프로 전문가님이 시황 분석과 급등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9시 전후로 해서 퀴즈도 풀고 무료 방송도 들어보십시오. 이상 두 분의 전문가님 도움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는요, 오늘 이대열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이어서 책임져 주십니다. 트레이딩 아카데미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